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몽팀의 박현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아직 성공한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저는, 처음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창업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6살 때였나? 7살 때였나? 이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엄마랑 같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녁이었는데, 이 전쟁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전쟁 영화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는. 사람이 죽는다는 걸. 근데 6살 때 이제 영화를 보다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저렇게 왜 죽냐고. 그러니까 100살 되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100살 되면은 이제 엄마도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엄청 울고, 그러면 나도 죽고 뭐 할머니도 죽고 다 죽는 거냐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매일 울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해서 매일 이제 기도하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일단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00살 되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뻔하게 하는 거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차피 약간 여행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여기 여행 온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약간 그렇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요즘에도 한 번씩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고, 학교 다니는 꿈을 꿔요. 제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은데, 얼마 전에도 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고등학생인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꿈에서도. 그러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지? 당장 학교를 그만두면 되는데. 나중에 꿈꾸다가 깨닫고 나면 너무 기분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면은 내가 그때 학교 다니기가 참 싫었나 보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크몽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몽 하면은 이제 재능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재능을 거래한다 해서 보통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재능 마켓 하면은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짜주고, 뭐 여행 프로그램 짜주고, 뭐 연애 코칭 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뭐 핸디메이드 뭐 향수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크몽이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 뭐 재능 나눔, 뭐 이런 걸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 거래하는 마켓이거든요. 지금 거래하는 거의 대부분이 98%가 실제로는 디자인, 마케팅, 번역,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게 98% 거래가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미난 것들은 사실은 2%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몽은 쿠팡 지마켓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크몽은 그런 모형의 서비스나 지식을 거래하는 마켓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제 크몽을 통해서 70억 원 정도가 일이 거래가 완료가 됐고, 한 18만 건 정도가 실제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월 한 6억 가까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20% 수수료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다음에 판매자들이 이제 상품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G마켓 보면 상품들이 상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광고비를 주고 올리는 것처럼 이제 그 광고 모델, 그렇게 두 가지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몽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 해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한 달에 2-3개씩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도 검색해보니까 한 6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크몽이 이제 독보적인 그래서 마이크로 잡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재능 마켓, 우리나라에서는 재능 마켓이라고, 이게 이제 크몽 출발인데, 저희는 사실 일을 하는데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국내 프리랜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프리랜서 시장 규모가 50조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번역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번역도 지금 많이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번역, 디자인 이런 프리랜서 시장들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업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이 아이디어 가지고 저한테 뭐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엄마 친구, 뭐 아들, 뭐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거 하려고 그러냐, 쉽지 않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재미로 했었고, 남들이 하면은 저는 말리거든요. 그래도 할 사람은 하겠죠. 근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할 정도면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운 좋게 저희 사촌 형 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8비트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이제 애플도 되고 IBM도 되는 그런 컴퓨터였어요. 이상한 컴퓨터였는데, 그래서 이 컴퓨터를 저는 6살 때 이제 사촌 형 집에 맨날 가서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 저도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저 아까 양준철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중국집에 전화를 제가 못 걸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시켰어요. 야, 좀 시켜봐.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수줍음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만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컴퓨터만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로드런너라는 게임인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임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프로그래밍도 배우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잘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흥미를 느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빌 게이츠 이제 자서전인데 봤는데, 그 전에는 이제 컴퓨터 해가지고, 저는 그냥 컴퓨터가 재밌어서 했고, 컴퓨터 해가지고 꿈은 항상 20살 때까지 계속 똑같았어요. 6살부터 쭉 컴퓨터 게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혼자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게임 만드는 게 꿈이었고, 그냥 컴퓨터가 너무 좋았는데, 그걸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컴퓨터 좋아서 했는데,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인데 컴퓨터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컴퓨터만 잘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계속 게임만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삼국지라는 게임이 빠져가지고, 삼국지를 거의 진짜 학교에서 뭐 야간 자랑 있으면 아프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패턴이었고, 뭐 주말에도 게임하고, 하여튼 남는 시간 다 게임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게임은 진짜 좋아했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꿈은 그거였어요. 삼국지를 워낙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삼국지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이제 컴퓨터 공학을 갔어요. 갔는데 처음 이제 가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당장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배우고 싶은데 그걸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론적인 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때 컴퓨터 공학도 아니고 전자 컴퓨터 공학부였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회로도 같은 거, 저는 당장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안 가르쳐서, 그래서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갔는데 삼성역인가 그럴 거예요. 갔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되게 그러니까 뭔가 만화에서나 나오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눈앞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본사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와, 이게 이런 일을 만드는, 윈도우를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여기
그러니까 현실에 있다는 거를 느끼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뭔가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우리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PC방이 학교 주변에 이렇게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이제 다 스타크래프트 하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그거 하다가 생각이 들었던 게 컴퓨터 하면 지금 이제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다 깔려 있잖아요. PC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알바생 불러서 뭐 물어보고 뭐 가르쳐 주고 뭐 고쳐 주고 뭐 실행해 주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아이디어가 PC방에다가 도우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면은 그 사용자들을 내 사용자로 잡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저희가 이름 붙였던 건 채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TV 채널 보듯이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자. 그래서 첫 이제 창업이 이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선후배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 몇 명 꼬셔가지고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합숙하면서 이렇게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쫓아다니면서 한 600, 700개 정도 PC방에 실제 다 깔았어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깔면 안 지워지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깔았는데 나중에 못 지우게끔 프로그램 삭제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청 싫어했었죠. PC방에서 이거 지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많이 깔면은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광고가 이렇게 막 저절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사용자 많으면 미국 야후를 보면서 저렇게 사용자 많으면 뭐 광고도 들어오고 잘 되겠지 했는데 광고를 딱 하나밖에 못 땄었어요. 그때 뭐 ADSL 광고 같은 거 하나 따고 그 다음부터는 광고를 못 따고 그래서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대학교 2학년 이랬거든요. 뭐 2학년 3학년 이래가지고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래서 또 학교 복학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실패하고 조금 뒤에 이제 아마존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닷컴 기업들이 매출이 없었거든요, 다들. 근데 전자상거래라고 이제 해서 이커머스 하는 업체들은 이제 매출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아마존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아마존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앞에 아까 말한 PC방 하기 전에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게 게임 쇼핑몰이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프로그래밍을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공부도 할 겸 쇼핑몰 하나 만들어보자 했던 게 사실은 게임 관련된 쇼핑몰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게임을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패키지 게임. 그래서 그때는 패키지 형태였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용산 전자상가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서 이제 그 우체국 가서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돈은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원가에 팔았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쓰고 실제로 결제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하던 그 쇼핑몰 이름이 바이게임이라는 쇼핑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용산 전자상가에 파는 모든 그런 디지털 제품들을 다 팔면은 아마존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다시 창업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또 운 좋게 이제 그때 한참 막 닷컴 버블에서 투자 받기도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묻지마 투자 뭐 이런 게 되게 성행했었고 그래서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는 분위기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어필했어요. 네. 나는 이렇게 뭐 돈이 많고 하니까 내 투자 받아줘 이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다들 장밋빛이었죠. 실제로 어제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뒤에 뭐 뉴스에 나와서 뭐 몇십억 투자 받았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 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죠. 그래서 다들 수익이 없었거든요. 내실도 없고 다들 그냥 몸집 부풀리기에 다들 심취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갔어요. 망해서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뭐 월드컵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신나게 보고 놀았어요. 예. 진짜 한 1년 동안 되게 많이 놀았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휴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야 뭐 힘내라, 뭐 부모님도 뭐 힘내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그렇게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또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막 놀고 이제 월드컵도 보고 뭐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친구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UFC 아시죠?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방송을 볼 수가 없었고 이제 친구가 이제 동영상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더 보고 싶은데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어떤 업자가 이제 위성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비디오테이프로 국사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보여준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도 한번 팔아보자. 그러니까 이거 남자들 다 좋아할 텐데 팔아보면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우리 비디오 복사해서 팔자, 뭐 CD로 구워서 팔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IT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스트리밍식으로 해서 한 경기당 500원에 팔면은 많이 볼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죠. 그때 이름이 이제 파이트 스페셜이었어요. 파이트 스페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집에서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옥상에다가 위성 안테나를 2개 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위성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방송이 저희 집이 진주거든요. 경남 진주인데 삼천포랑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잘 안 잡힐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고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성 방송 스카이 퍼펙트 TV랑 와우 TV라는 그 위성 2개를 달아서 그걸 이제 집에서 바로 인코딩 해가지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해서 500원 결제하면 한 경씩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맨날 이제 용돈 받아서 이렇게 있다가 하루에 한 50만, 60만 원씩 결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 없이 친구랑 한 번씩 이제 방송하면은 그때 방송도 자주 안 했거든요. UFC, 프라이드, K1 이렇게 3가지였었는데 한 달에 한 3개 정도 이제 하면은 그거 저희가 좋아하니까 보면서 그거 잘라서 이제 인코딩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돈 결제 보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친구랑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놀고 맨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오래 못 갔어요. 이것도 오래 못 갔어요.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게 하고 있었죠. 하고 있면서 돈도 이제 많이 벌고 이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도 확장해서 뭐 일본 드라마나 뭐 미드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넓혀 나가자. VOD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친구랑 이렇게 집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오더니 자기가 프라이드 부사장인데 나 바꿔봐라 그랬다 그러는데 내가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받았는데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기가 프라이드 시노다라는 부사장이래요. 근데 단어가 이제 하나씩 들리는 게 뭐 도둑놈들, 뭐 경찰, 뭐 폴리스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작권을 사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불법이었죠. 근데 이제 설마 그 사람이 알까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뒤에는 또 MBC PD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이제 보여주려 하는데 왜 니네들이 이걸 하고 있냐, 당장 내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 접었죠. 그래서 다시 또 힘들어졌죠.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또 다운로드 짱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한참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는 좀 싸게 했었죠. 5,000원에 정액 5,000원에 모든 걸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뭐 그때 드라마, 궁 뭐 이런 게 막 유행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하다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할 때 서버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있다가 고장나면은 그때는 저희가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면은 저기 분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버 고치다가 또 집에 내려가거든요. 또 고장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해서 이것도 결국에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제 그 게임
그 아이템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막 이런 게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와우라는 게임을 이제 하는데 와우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국내 서버가 그때 30몇 개였는데 그때 북미 서버가 200 몇 개? 그리고 유럽 서버도 200 몇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유저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와우가 나오면서 이제 그 현금 거래를 외국인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리니지 때문에 현금 거래를 했지만은 해외 유저들은 현금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와우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좀 판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국 유저들한테 게임 이제 머니를 이제 뭐 아이템 계정 같은 걸 사가지고 미국 유저들한테 팔았어요. 하니까 20배 수익이 남는 거예요. 중국 게이머들은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시세 차이가 20배, 많게는 20배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템베이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가 그 당시에 연간 거래액이 1조 원 정도 였었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은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해서 투자도 받고 그때 되게 힘들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는 너무 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결제를 이제 PC사를 이제 페이팔을 통해서 했는데 페이팔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패턴이 중국 유저들이 미국 유저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기꾼의 천국 같은 약간 그런 플랫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기가 거의 난무하고 그러면은 사기를 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서비스면 저희가 뭐 사이버 수사대 뭐 신고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 유저들이 미국 유저들한테 사기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팔에다가 이제 해서 뭐 결제한 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된대요. 페이팔은 아이템 거래, 게임 거래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광고비는 엄청 나가고 그리고 인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못 내고 결국에는 문을 닫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아까워요. 이거는 지금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되게 경험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크레이글리스트 미국에서 많이 쓰는 커뮤니티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되게 잘 됐어요. 이것도 만든 지 몇 개월 만에 사용자가 꽤 많이 늘어서 이것도 광고였거든요.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10,000원 결제하고 일주일 광고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 만든 지 3개월 만에 유저가 하루 방문자가 한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와서 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키워나가면 되겠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네이버에서도 연락 오고 뭐 사이버수사대도 연락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되게 조급했어요. 그 전에 사업 실패했을 때는 20대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또 새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는 아직 뭐 젊고 집에서 용돈 달라면 또 용돈 주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제 친구들은 이제 뭐 자리 잡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뭐 결혼한 친구도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학교도 1학년 중퇴거든요. 1학년 중퇴고 뭐 그때 이제 빚도 많이 생겼어요. 빚도 한 1억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통장 개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만회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20대 때는 내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 친구 대단한 친구다. 뭐 어린 나이에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뭐 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잘하니까 어디 취직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자존심도 많이 상해있었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또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압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빨리 대박을 내야 된다. 그 빨리라는 게 뭐 6개월 안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 뭐 길어도 1년 안에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할 때도 사실은 만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키워나갔으면 지금 생각해도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한 달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그 검색 엔진 그 파싱이라 그러는데 그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로봇 그러니까 웹봇을 만들어서 모든 그런 인터넷에 있는 걸 다 퍼왔어요. 그냥 뭐 카페에 있는 뭐 피터팬, 뭐 중고나라 그런 카페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파인드올, 뭐 그다음 벼룩시장, 뭐 자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이런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러니까 다 퍼와가지고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 수집해서 올린 거죠. 무단으로 올린 거죠. 근데 저는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구인하는 사람들이고 중고 물건 파는 사람이고 한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 물건 더 많이 알려지고 광고가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수가 또 모이니까 그게 또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이게 있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뭐 인터넷 상에서 있었던 뭐 5가지 사건에 제가 꼽혔어요. 예. 그래서 카페에 제가 다 추방됐었거든요. 모든 카페가 제가 카페 아이디가 다 가입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퍼오려면 로그인을 해서 퍼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자동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든 카페에서 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이버에서 저희 사이트가 차단됐어요. 예. 그래서 거의 트래픽 80%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들어온 거였는데 80%가 이제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사이버 수사에서 연락 오고 이래서 결국에는 또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했으면 잘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게 크레이글리스트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이거 한국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버티컬한 서비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공예 하시거든요. 핸드메이드 하셔가지고 이런 핸드메이드 오픈마켓도 그때 만들었었고. 근데 이거는 크모 하면서 했어요. 이거는 크모 하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한 이 사이트 이름이 사실 크몽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에서 검색 풀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크몽이라는 게 다 차단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해가지고 옛날에 그 크몽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 실패하고 이제 2010년도 가을에 집에 내려왔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원생활 하시는데 이제 전원생활 하시는데 이 지리산이거든요. 저기 앞이 계곡인데 보면은 저희 집 앞에 바로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못 건너가요. 집에서 못 나가요. 눈이 많이 와서 못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도 잘 안 터졌어요 그때.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됐어요. 결정적인 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이제 돈이 하나도 없고 이제 빚도 많이 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있어요. 집에 내려가는 게 이제 뭐냐면 집에 내려가면은 이제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면 그때도 근데 즐거웠어요. 되게 집에 내려가면서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은 해결되니까 거기서 이제 컴퓨터 하면서 혼자서 만들고 싶은 거 만들자. 그러면 아무 제약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내 혼자서 만들자. 그러면은 뭐 돈 안 들잖아.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여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그 기사 아저씨한테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 혹시라도 될지도 모른다. 계속 불러서 이제 인터넷 연결했는데 되긴 되는데 이제 되게 불안정해요.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될 때 이제 하다가 또 안 되면 좀 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 방이에요. 여기서 거의 제가 한 1년 반 동안 집에서 안 나왔어요. 거의. 가끔 이제 나오는데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은둔생활 비슷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전에는 뭔가 대박을 생각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처음에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만들자. 그래서 그냥 규정을 지었어요. 실험적인. 난 실험한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계속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크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5가지 정도 프로젝트 중에 그냥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짬짬이 하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했던 이유도 되게 웃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파이버라는 사이트가 나왔었는데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나라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 사실은 이거가 다였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5 해가지고 5,000원에 재능 나눔에서 5,000원에 무조건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쓸까? 근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누구가 이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5,000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개발자인데 자기들 개발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 100% 집중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짬짬이 하는 거니까 나는 개발만 조금 해주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저를 되게 이렇게 배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좋다. 니네 4명이랑 나 혼자랑 누가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과연 될까? 5,000원에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5,000원 벌려고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제 아는 사람들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5,000원 이거 해가지고 뭐 10% 20% 수수료 1,000원 그 해가지고 이게 무슨 비즈니스가 되냐?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다른 거 해라. 회사 취직해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냥 최소한의 그걸로 해서 실제로 이거 오픈하는데 걸린 시간 다 합쳐봤자 2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 개발자가 이 소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딴 거 만든 거를. 그래서 그 사람한테 2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물론 제 돈으로 안 샀죠. 이제 저희 어머니 카드 빌려가지고 카드 결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웹 호스팅 해가지고 사이트를 테스트도 안 하고 올렸어요. PG사 연결하는데 테스트도 안 하고 했는데 오류투성이었고 디자인도 그냥 진짜 이거는 많이 좋아지고 나서고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이제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딱 오픈했는데 되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기사 시키고 막 전화 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달라져서 이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일단은 자존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내가 이런 거 할 거다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야 또 뭐 한다고 그래. 약간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귀 기울여서 막 재밌다 막 이렇게 막 취재하자. 그래서 집에 뭐 찾아서 TV 뭐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이게 크몽을 그래도 잘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건 저는 아마추어리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크레이그리스트도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그냥 퇴근하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이베이도 제일 큰 지금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이베이도 여자친구가 뭐 사탕병 수집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거 사고 파는 커뮤니티 만든 걸로 이제 거기도 이제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이게 큰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접근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발자고 저는 제가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했거든요.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제가 이제 밤 패턴이 이제 밤에 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다가 뭐 게임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하다가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낮에는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결제가 안 된다든지 뭐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기면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선을 뽑아놨거든요. 왜냐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만 하고 싶은데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전화선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컨디션이 좋고 좀 전화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전화선을 딱 꽂아요. 그럼 이제 막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전화 받아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날을 새가지고 잔다고 전화를 못 받았다. 그리고 회사 사이트에도 다 제가 페이스북 이제 페이지 운영할 때도 그냥 집에서 이거 제가 그냥 하는 거라고 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개발자인데 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냥 다 오픈했거든요. 근데 경쟁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났는데 경쟁 업체들은 다들 자기들은 전문가들이고 IT 기업이고 이런 걸 다 표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걸 이제 더 어필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했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집에서 혼자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방에 있고 뭐 파트너십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죠. 지방에 있다 보면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한 것 개발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한 홍보, 페이스북에서 주로 제가 끼어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중하고 그냥 제가 한 걸 다 오픈했어요. 근데 그게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그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얼리 아답터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쓰니까 그냥 다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고 개선 사항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거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초반에 되게 힘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몽에 있는 로고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것도 크몽에 있는 판매자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5,000원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좀 페이스북에서 되게 뭐 유명하신 분이 또 크몽도 공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크몽이 이제 좀 성장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예,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래서 그때 목표가 이거였어요. 저는 500만 원 월 거래 500만 원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였어요. 이것만 되면은 크몽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그리고 저는 딴 거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뭐 그 애쉬 같은 핸드메이드 뭐 플랫폼, 뭐 교육 관련된 플랫폼,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20%니까 제가 1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면은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딴 거 이제 하면 되겠다. 그랬었죠. 예. 뭐 지금은 예, 많이 발전했죠. 여기 비하면.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저 혼자 하다가 이제 팀원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결국엔 하게 됐어요. 원래는 집에서 평생 혼자서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렇게 집에서 하지 말고 좀 나와서 뭐 다른 팀원들도 좀 이렇게 하고 뭐 같이 협력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2012년도에 결국에는 지리산에서 나와서 이제 창업보육센터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회사도 만들고 이제 그때까지도 회사 설립할 때까지도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제 이름으로 회사 설립이 안 됐어요. 은행 통장도 개설이 안 됐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도 사실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창업보육센터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했죠. 제가 사실은 제가 이런 사정이어서 신용 등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서 또 됐어요. 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정부 뭐 창업 지원금 이런 것도 좀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았고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할 때까지도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크몽에서 이제 좀 벌어서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제 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등급이 낮아요. 지금도 한 6등급 그래서 6등급 정도 되는데 제 목표는 1등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등급 정도 되고 6등급 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그때 이제 조급함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4년 5월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5월 달에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5분 거리 정도에 저희가 회사를 옮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팀원들이 이렇게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몽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냥 약간 오기로 했었고 별 생각 없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붙여줘서 이제 뭐 재능 나눔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비즈니스가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사업이 될까?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5,000원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떼게 됐고 사용자들을 가르쳐줘서 떼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재능 마켓을 넘어서서 저희가 7월 4일날 새로 사이트가 이제 론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능 마켓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재능 마켓을 넘어서 그런 비즈니스 서비스를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비전 없이 시작했지만은 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한 단계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또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처음에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창업 뭐 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좀 더 다른 길이 많잖아요. 더 좋은 길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만약에 실패해도 그거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을 즐기고 싶으면은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운도 좀 따라주고 자기가 일을 잘하고 또 똑똑하고 그러면은 성공하겠죠. 그러면은 또 엄청난 그런 걸 누리겠지만은 반드시 꼭 그게 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을 때 좀 창업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네, 너무 길었네. 마치겠습니다.